지적 장애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구속된 운영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적자는 부동산이 팔리거나 증여돼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JTB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자금과 부실 시공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준공 예정일마저 넘겼지만 발주처인 임실구는 공사업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시내버스 증산에 합의해 모처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최고 시속 350km로 광란의 질주를 펼친 운전자 등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3년 전 전주방송은 지적장애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들의 재산까지 빼앗아간 한 장애인 시설 운영자의 비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네, 결국 이 시설 운영자들은 법정에 섰고 처벌도 받았지만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한 장애인이 식당에서 얻어온 음식 찌꺼기로 개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개 사육장도 청소합니다. 이른바 노예장애인으로 불리며 강제노동과 학대에 시달렸던 장애인들은 새로 옮겨온 시설에서도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반일과 상자 접기 등 강제노동에 동원됐지만 임금은 모두 시설 운영자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은 판단하는 게 되게 많이 보잖아요. 좀 다른 분보다 판단력이 너무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 하고 말하는 말 그냥. 시설 운영자는 또 이들이 밀린 임금과 배상금으로 받은 돈 3억여 원도 빼앗아갔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길래 좀 갖다 줬어요. 예쁘게 쓴다고. 처음에 예쁘게 쓴다고 통장채 가져갔구나. 네. 뭐 안 주면 이제 보내겠다고 하니까. 근데 안 주면 보내겠다고? 어디로? 아니 그냥 보내겠다고. 내보내겠다고? 전주방송의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운영자들은 사기와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시설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씨는 이들에게 6억 8천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장애인들이 받은 배상금은 1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다고 뺏어가 버렸어요. 일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받았어요. 일한 것도. 이 씨는 그러나 장애인들의 돈을 한 푼도 뺏은 사실이 없는 만큼 배상 의무도 없다며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고도 배상조차 외면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피해 장애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자는 적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장애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상당수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증여됐습니다.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있던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2억 원가량입니다. 시설 운영자 이모 씨 소유였던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다른 사람에게 팔려 1년 뒤에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포함해 전주와 김제에 있는 이 씨 소유의 부동산 7건이 잇따라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거나 증여됐습니다. 감정가로 따지면 3억 8천여만 원. 피해 장애인들이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씨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실은 피해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매매와 증여가 피해 장애인들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산 자체도 피해자들로부터 뺏어간 돈으로 마련한 그런 부동산이었거든요. 그 부동산을
당연히 이제 팔아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매매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매 대금을 건네고도 한참 뒤에야 등기가 이뤄졌고 거래 자금의 출처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처벌을 면하고 그리고 보상을 안 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매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며 항소해 피해 장애인들의 배상은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부실 시공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데다 준공 예정일마저 벌써 넘겼는데요. 발주처인 임실구는 공사업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원청업체와 세 곳의 하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공을 맡은 하청업체는 공사 전 임실의 한 중장비 연합과 장비를 쓰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 감독관이 자신의 동생이 속한 중장비 연합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매차를 이미 다 끝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사물려다가 석축에 이어 또 다른 부실 시공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길을 옮기면서 새로 만든 하천의 설계상 폭은 6.5m지만 이보다 좁은 구간들이 여러 곳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수로의 두께 역시 설계와 맞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도 임실군 감독관은 지난 6월 2차 준공을 확정한 뒤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2차 준공, 2차 준공 때 현장 확인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 3차 1회 기성검사도 제가 현장 나와서 확인하는 건 못 봤어요. 재하청 문제를 둘러싸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난달 말부터 공사는 중단됐고 지난 4일이던 준공 예정일도 이미 넘겼습니다. 발주처인 임실구는 하청업체 탓만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체불 문제랑 좀 있어가지고 공사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하도업체가 좀 체불이 좀 많아가지고. 현재 농공단지의 공정률은 84%. 수백억 원이 들어간 농공단지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도 전북 사업 가운데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된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전국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비를 당초 555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34%가량 삭감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11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창조벤처단지의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 150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혁신도시의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일부를 자진 삭감하고 국회가 추가로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시국 미사가 이병호 전주 교구장의 주례로 전주 중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신부와 신도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전주 전동성당까지 행진했습니다. 박근혜의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지역 비상시국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에 대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지만 국회에 과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은 입속을 챙기느라 눈치만 보고 있다며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나 책임 총리제로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려 할 경우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시내버스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는 단비나 다름없지만
이번 증산 합의가 5개월간 한시적이라서 추가 증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시내버스 물량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달 평균 270대인 생산 물량은 350대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생산량은 0.67대에서 0.87대로 30%가량 증가합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는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발주로 2016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증산 합의는 5개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에 시내버스 500대를 수출하기로 협약하면서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5개월만 한시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설비와 인력을 풀 가동하면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생산량은 10년 동안 6만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한 만큼 현대차의 생산량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공장이 이제 갖고 있는 저희들 그 설비가 최대 10만 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는 10만 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시내버스 증산 결정은 최근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전라북도 경제에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5개월의 한시적인 증산인 만큼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물량 증산에 합의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으로 돌아온 제1호 유턴 기업이 2년 만에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온 익산 3산업단지의 둥지를 튼 제1호 유턴 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 유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8억 4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정부와 현대중공업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되면 협력업체 80여 곳이 문을 닫고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군산조선소를 계속 가동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나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타고 규정 속도의 4배가 넘는 시속 350km로 달린 운전자도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새만금 방조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방조제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한 속도가 80km인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최고 350km의 속도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속도를 270 정도까지 받아왔는데 그때는 저는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먼저 느끼거든요. 다른 차를 이겼을 때 그 스릴감 그런 것 때문에. 폭주족들은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며 레이싱을 즐겼습니다. 최고 속도를 찍은 이른바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높이고 배기음을 키우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직선 구간이 많고 차량 통행이 뜸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만 2건의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무려 170km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레이싱에 참가한 운전자와 차량 불법 개조업자 등 7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를 정지했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은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느냐, 그다음에 뭐 무면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죄의식 없이 경기를 했던 것으로. 경찰은 또 지난해 새만금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가 불법 레이싱과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정부의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비롯한 모두 5개 사업이 재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군산수산물연구 가공거점단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로 분류됐습니다. 또 완주 보건소 이전과 완주 삼례 삼색마을 조성, 그리고 완주군 경천 자연공간 마을 조성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익 창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공공주택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년마다 최대 5%씩 인상하는 공공주택 임대료를 2년에 5%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에서 갑자기 배제된 정운천 의원이 집단 탈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예산안 소위위원회에서 배제한 뒤 친박계 의원을 소위에 추가시켰다며 이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당될 경우 정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0여 명은 내일 국회를 찾아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주에서 발생한 굉음은 미 공군 전투기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전주 상공을 지나는 전투기가 제한 속도보다 빠른 속력으로 비행하면서 굉음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전주시 우화동과 서신동, 노송동 등에서는 펑 하는 굉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행동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